안녕하세요. 제가 엊그제였나요? 어제였나? 이거 산책을 오늘 다 읽어가지고 한번 얘기해보려고 가져왔고요. 그 다음에 이게 최재천 교수님 책이잖아요. 근데 여기에 그 최재천 교수님께서 돌고래를 다시 야생의 바다로 돌려보낸 얘기가 나오거든요. 근데 그게 7월 18일이었대요. 그래서 오늘이잖아요. 이게 뭔가 시기가 딱 맞아 떨어져가지고 7월 18일 오늘을 기념해서 의미를 되새기는 겸 한번 찍어보려고요. 일단 이 책은 여러 챕터로 이루어져 있고 약간 이 최마존 유튜브 팀이 유튜버에서는 다 하지 못했던 얘기들 그런 걸 담은 것 같아요. 여기서 제가 돌고래 얘기를 한번 들려드리자면 그 퍼시픽랜드라는 데랑 서울 대공원인가? 거기에 돌고래 5마리가 잡혀 있었대요. 근데 이제 최재천 교수님께서 야생동물 방류 시민위원회인가? 거기에 장이 되셔가지고 사람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아주 힘들게 돌고래 5마리를 제주 바다에 방류시켰다고 합니다. 근데 거기 이제 1번인 아이 이름이 제돌이거든요. 귀엽죠? 제돌이. 근데 7월 18일을 제돌절이라고 이름을 지으셨더라고요. 7월 17일은 제헌절이고 7월 18일은 제돌절. 너무 귀엽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7월 18일이 되면은 이런 동물들에 대한 자유의 의미를 되새기는 날이 기를 바라봅니다. 아쿠아리움이나 동물원은 가지 마세요. 여기서도 그런 얘기가 나왔대요. 아이들을 가둬놓고서 키우면은 그게 안전한 거 아니냐, 그 동물들한테. 오히려 야생에 풀면은 더 위험 요소가 많아지고 걔네들이 거기에 적응을 못해서 죽으면은 그게 더 나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데 사실 한 번이라도 더 생각했으면 그 질문을 했을까요? 너무 멍청한 질문인 것 같아요. 저는 자기 보고 이 집 안에서 계속 살려고 하면 살 거예요? 밖에 나가면 유하는 게 얼마나 많은데? 도대체 무슨 질문인지 모르겠어요, 그거는. 근데 이런 질문과 반대를 계속 들으셨다고 하니 참 답답하셨을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위원장으로서 되게 순화되고 고급진 언어를 써가면서 반박을 해야 되는데 저는 저 혼자 영상 찍는 거니까 뭔 말도 안 되는 소리세요? 이렇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이걸 어떻게 참 잘 얘기를 하셨을지 오늘부터 최재천 교수님 존경하고요. 그 다음에 7월 18일은 또 넬슨 만델라가 탄생한 날이라고 해요. 되게 평화와 관련된 날이네요. 넬슨 만델라는 남아공 대통령이었고 그 다음에 아파르트헤이트 그 집단을 사라지게 만든 장본인이죠. 참 평화를 얻으려면은 싸워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평화는 평화적인 방법으로 얻는 거는 너무 이상적인 얘기고 평화는 투쟁으로서 얻어지고 또 평화는 칼끝이 가리키는 곳이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넬슨 만델라 하면은 또 떠오르는 얘기가 있는데
사랑의 중력이라는 책이거든요. 말했었던 것 같다. 이 책 부록이 엄청 좋아요. 제 마음을 울린 부록인데 거기에 바로 넬슨 만델라가 이제 대통령이 되기 전에 무슨 연합 지도자인가? 그걸로 진실화해위원회라는 거를 이제 열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흑인을 막 무시하고 흑인 차별을 운동하고 또 흑인을 대상으로 막 범죄를 일으킨 사람들을 데려다가 흑인들이랑 이제 같이 소통하고 진실로 화해하고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하는데 사실 그 사람들을 용서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 부록에서도 그게 용서에 관한 책이니까 용서에 관한 얘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자기 자신의 가족을 죽인 그 흑인 차별 범죄자를 진실로 용서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나오는데 정말 쉽지 않은 문제이고 그 책 작가인 사라 스트레츠베리가 부록의 제목처럼 용서할 수 없는 것만 용서할 수 있다는 말처럼 그 진실화해위원회의 흑인들도 이 명제를 가슴 아프지만 받아들이고 그 차별했던 그 사람들과 진실로 화해하고 용서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재발하지 않을지에 대해서 소통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7월 18일은 이렇게 평화와 관련된 날이네요. 이거를 이제 읽으면서 제가 접어둔 부분이 있는데 어딘지 한번 볼까요? 이게 제목이 양심이잖아요. 신경철학자 퍼트리샤 처칠랜드는 그에 져서 양심, 도덕적 직관의 기원에서 양심은 신이 우리 안에 심어놓은 신학적 실체가 아니라 우리의 신경 회로망에 뿌리를 둔 뇌의 구성체라고 설명한다. 나쁜 습관, 나쁜 친구, 나르시시즘의 시대 정신에 의해 뒤틀릴 수 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게 형 이상학적으로 설치된 게 아니라 실험과 경험에 의해 다듬어진다고 하네요. 양심을 잘 다듬는 사람이 됐으면 좋겠네요. 스스로. 그 다음에 공정과 공평이 다르다는 이야기에 대해서 제가 페이지 적어놨네요. 공정은 가진 자의 잣대로 재는 게 아닙니다. 재력, 권력, 매력을 가진 자는 함부로 공정을 말하면 안 됩니다. 너무 맞는 말이죠. 제가 이게 마지막으로 가장 인상 깊게 읽었던 부분은 과학자들의 절박한 외침이라는 5번째 챕터에 있는 이야기인데 예술도 마찬가지고 주목받지 못하는 과학 연구도 마찬가지고 정부에서 지원을 안 해주잖아요. 뭔가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근데 한국은 그런 게 더 심하고 기초과학을 잘 지원해주지도 않고 그 다음에 R&D 예산에 대해서 가장 많은 비율의 예산을 쏟고 있다고 하지만 사실 그거는 20조밖에 안 되고 다른 미국 같은 대학의 연구 예산은 50조라고 합니다. 미국 하나 대학의 연구 예산이 50조인데 우리는 20조 가지고 나라 연구를 하는 거죠. 스케일이 다르죠? 완전히. 그리고 중국도 마찬가지로 스케일이 어마어마하게 크고 제가 듣기로는 중국 인재의 20분의 1이 안 된다는 거를 제가 어디서 다큐에서 봤거든요. 과연 우리가 따라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지금도 막 AI도 마찬가지고 특히 우리나라가 지금 반도체 막 강국이라고 하는데 사실 속내를 들여다보면은 그 메모리 반도체랑 시스템 반도체가 있는데 메모리 반도체만 지금 저희가 월등하고 AI로 넘어가기 위해서는 시스템 반도체가
기반이 돼야 되고 또 AI 반도체라는 게 따로 있긴 해요. 근데 시스템 반도체도 완전 지금 기술도 저조하고 AI는 뭐 말할 것도 없고 근데 이런 상황이 몇 년 동안 이어졌는데 지금 한 대학에 예산도 안 되는 돈 가지고 그 다음에 중국에 20분의 1도 안 되는 인재를 가지고 우리가 과연 이 세계 안에서 살아남을 수 있을지 뭔가 한국이 지금 삼성이 우리를 먹여 살리고 있는데 그 반도체라는 것도 이제 더 이상 믿지 못하게 되고 출산율도 너무 낮고 이렇게 생각하면 진짜 망하는 거 아닌가 모르겠어요. 어쨌든지 오늘은 평화의 날이라고 얘기를 하려 했는데 이런저런 얘기 했네요. 이 책 아주 잘 읽었고요. 다들 자유는 서로를 존중할 때 나온다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이 영상의 의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또 봐요. 안녕.